쌍용 E&E 동해 공장에 지정 폐기물인 염소 더스트가 불법 매립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정감사기관에 시료 채취한 결과를 두고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레고랜드발 금융위기 사태로 지자체 채무보증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춘천시가 채무보증을 선 민자 사업들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강릉시 의회 A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과제를 짚어보는 연속 기획보도. 오늘은 당초 정부의 약속과 달리 권한 이양 속도가 더디고 행정과 예산 지원은 미흡한 제주도 사례를 짚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쌍용 C&E 동해 공장에 지정 폐기물인 염소 더스트가 불법 매립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국회의원실이 직접 공장을 찾아 시료를 채취해 분석을 의뢰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환경단체들이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환경부의 정식 조사 결과를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이 쌍용 C&E 동해 공장을 찾았습니다. 노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이 공장에서 지정 폐기물인 염소 더스트를 불법 매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방문한 겁니다. 2015년부터 그러면 지정 폐기물 여기 발장도 하나도 없었고 처리도 안 됐다 그러면 이 발장한 거 다 은폐한 거 아니요? 그리고 다 그 불법 매립한 거 아니요? 당시 공장 내 4곳에서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해 한국환경공단과 국립환경과학원에 분석을 맡겼습니다. 분석 결과 이 공장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료에서 염소는 KS 기준인 300ppm보다 400배가 많은 12,900ppm 검출됐고 중금속인 납과 카드뮴도 각각 최대 2,630ppm과 45ppm씩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노 의원은 지정 폐기물인 염소 더스트를 콘크리트와 혼합해 처리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쌍용 C&E가 생산한 시멘트 제품에서는 납은 평균 53ppm만 검출됐고 카드뮴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경단체들은 불법 매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업체들은 염소 더스트 발생량과 처리량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정 폐기물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매립한 부분이거든요. 당연히 걷어내야 되는 부분이다. 지정 폐기물을 콘크리트에 혼합해서 공장 내에 불법 매립과 투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가 처벌받아야 될 거다. 이에 대해 쌍용 C&E 측은 현재 환경부에서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기 어렵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외부 기관에 의뢰를 맡긴 상태로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환경단체는 관련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려고 했지만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멘트 업체의 타격을 우려한 일부 주민과 업체 노조원이 이를 저지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는 등 이번 사태를 둘러싼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초래한 레고랜드발 금융위기 사태로 지자체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채무 보증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춘천시가 채무 보증을 선 사업에 대해 10% 넘는 높은 이자를 떠안게 되는가 하면 4천억 원대 민자 사업인 마리나 사업도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잠정 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춘천시가 지난 2010년 설립한 복명 테크노밸리. 동춘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545억 원의 빚을 냈는데 춘천시가 보증을 섰습니다. 그동안 갚고 남은 빚은 162억 원, 5%대의 금리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만기일을 내년 1월로 석 달 연장하는 과정에서 탈이 났습니다. 채권자인 투자증권과의 협상 끝에 이자가 지금보다 2배 이상 높은 13%로 뛴 겁니다. 이 때문에 춘천시는 선납이자를 5억 3천만 원으로 3억 원을 더 내게 됐습니다.
이자의 부담에 대해서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제 저희는 이렇게 판단해서 계속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죠. 그 이자 좀 낮추기 위해서 조율을 하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춘천시 사업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국내 자금 시장이 경색되자 춘천시는 4천억 원 규모의 호텔 마리나 조성 사업 연기를 사업자에게 요청했습니다. 춘천시 의회와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마리나 사업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레고랜드 사태까지 터지자 자금 확보 등 사업 추진에 부담을 느낀 겁니다. 춘천시를 시작으로 전국의 지자체 개발 사업과 건설 현장에서 연쇄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거란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혈세 낭비를 촉발한 김진태 지사를 규탄했습니다. 말 한마디에 채권 시장은 물론 증권, 건설업계까지 발칵 뒤집히고 우리 춘천까지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쯤에서 끝나지 않으면 레고랜드 사태 여파가 민생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금융 전문가들의 경고대로 추가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강릉시의회 A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 A씨가 지난해 말 강릉시의회에 등록한 재산액과 달리 12억 원 정도를 축소 신고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선거 공보를 통해 후보자 재산 상황을 허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2023학년도 공립중등교사 임용시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227명 모집에 2,163명이 지원해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평균 9.5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과목별로는 사서 2명 모집에 36명이 지원해 18대 1로 가장 높고 기술은 4명 모집에 10명이 지원해 2.5대 1로 가장 낮았습니다. 사립은 6개 법인 15명 모집에 633명이 지원했고 공사립 동시 지원 603명, 사립 단독 지원 30명이었습니다. 내년 6월 공식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과제를 제주를 통해 조망하는 연속기획보도 3번째 시간입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지정되며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았는데요. 당초 정부의 약속과는 달리 권한의 이양 속도는 더디고 행정 예산 지원이 미흡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연결하며 제주의 남북을 관통하는 1131번 지방도, 원래 국도 11호선이었지만 제주도의 지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되면서 지방도로 격하 조처됐습니다. 제주의 해안가를 일주하는 1132번 지방도도 국도 12호선에서 강등됐습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 관리 운영하는 제주도 내 5개의 국도가 모두 지방도로 바뀌며 도로 유지 보수비가 한때 모두 제주의 몫이 됐습니다. 여러 차례 요청 끝에 5차 제도 개선안이 나온 2015년에서야 옛 국도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보장한 고도의 자치권 확보 문제도 정부의 형평성 논리와 부처의 입장 탓에 권한의 이양 속도는 더디고 재정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외교와 국방 등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제주도에 이양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며 국토관리청, 해양수산청, 노동위원회, 환경출장소, 보훈지청, 중소기업청, 노동청 등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제주에 이관했습니다. 사업비를 포함해 이들 7개 기관을 운영하는데 올해에만 3,700억 원 넘게 들지만 정부로부터 받은 재원은 절반 수준인 1,860억 원 정도입니다. 자치단체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부 기관은 다시 중앙정부로 넘기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력과 예산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 자립도나 또 인력의 한계가 있는데 저는 약간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또 권한 이양이 지나치게 개별적이어서
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7차 제도 개선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제도 개선을 이제 건건별로 이제 우리가 갖지 않고 일단은 포괄적인 이양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포괄적 이양 방식으로 받으려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올해 재정 자립도는 32.7%,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재정이 빈약해 행정 능력을 극대화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제주특별자치도는 협의를 통해 행정을 재설계하겠다는 방안도 내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의 경우 영조 31년인 1755년 10명의 화승이 제작해 2020년 미국에서 환수된 작품으로 섬세한 인물 묘사가 돋보이고 정확한 좌우 대칭과 안정된 원근법 도입 등이 특징이라며 보물로 승격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흥사가 보유한 보물은 모두 넉 점으로 늘었고 속초시도 보물 6점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6.25 전쟁 당시 공군 작전 전승을 기념하는 행사가 오늘 강릉 제18전투비행단에서 열렸습니다. 전승 기념 행사는 국방부 전통학대와 공군 군악대, 의장대 축하 공연을 비롯해 블랙이글스 에어쇼와 6.25 전쟁 최대 전과인 승오리 철교 차단 작전 재현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공군 강릉기지는 1951년 10월 11일 공군 최초의 단독 출격 작전을 시작으로 승오리 철교 차단 작전과 평양 대폭격 작전 등 6.25 전쟁 기간 총 7,851회 출격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한편 오늘 행사를 관람하던 일반 시민이 군견에게 공격당해 오른쪽 팔뚝을 다치는 일이 발생했는데 공군 측은 폭발물 탐지 업무를 하던 탐지견에 관람객이 찰과상을 입었다며 사고 직후 응급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301명 발생해 사흘 연속 1,000명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릉 186명, 동해 86명, 속초 56명, 삼척 54명, 태백 33명, 정선 21명, 고성 15명, 양양 14명 등입니다. 어제는 1,657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누적 확진자는 75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병상은 99개 가운데 59개를 사용해 가동률은 59.6%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 전국 생활문화축제가 오는 28일부터 사흘 동안 강릉시 명주동 일원에서 열립니다. 2014년부터 매년 가을에 열리는 전국 생활문화축제는 올해 강릉시가 최종 선정돼 개최하게 됐고 전국의 생활문화인이 한 곳에 모여 다양한 생활문화를 공유하고 교류합니다. 주요 행사로는 전국 동아리마당과 생활문화 공연 별별 콘서트, 강릉 생활문화인들의 일상을 사계절 테마로 구성한 강릉 생일상 오감으로 만나는 강릉의 사계 등이 펼쳐집니다. 정선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의 가공상품 마케팅 경진대회에서 기관 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정선군 농업기술센터는 2015년부터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정선군 농산물 가공센터를 운영하며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고 있고 창업 활동도 지원해 52개 업체, 172개 농가가 입주해 있습니다. 또 박람회 참가 지원과 도심권 직거래 장터 운영, 대형 매장 입점 추천, 각종 인증 지원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누적 매출액 100억 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어 기관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도 받게 됩니다. 고성군이 인구 늘리기를 위해 찾아가는 군부대 전입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고성군은 22사단회 3개 대대를 직접 방문해 전입을 희망하는 군인 가족의 주민등록 전입을 접수 처리하고 군부대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수렴합니다. 전입 군장병에게는 고성사랑 상품권 7만 원을 지급하고 1년 이상 실거주하면 1인당 20만 원의 정착 지원금과 미실형 통행료 면제 카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백 지역 법인 택시업계가 경영난을 이유로 산학금의 인상을 추진하면서 택시기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태백 지역 법인 택시업계는 LP가스 요금과 4대 보험,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며
11만 원대인 하루 산납금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인 택시 기사들은 급여 인상 없는 산납금 인상은 받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선 한편 법인 택시 연합노조 설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태백 지역에는 모두 116대의 법인 택시가 운영 중이고 태백시는 올해 20대, 내년에도 20대를 감차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서울본부가 수도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강원도 관광과 청정 농수특산물 홍보를 위한 도시소비자 농촌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내일 강릉을 시작으로 홍천, 인제, 춘천, 평창을 도는 도시소비자 농촌체험 행사는 과수원과 목장 등의 농업 자원을 활용한 농촌지역 문화체험과 명품 특산물을 직접 만드는 가공식품 체험, 힐링 휴양 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1969년부터 강원도 강릉 출신 신사임당의 덕을 기리며 신사임당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도 이번 행사에 동참합니다. 삼척 수산물 유통물류센터가 내년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삼척시는 지난해 모두 69억 원을 들여 정화동 일원의 활어와 선어 직거래장을 포함해 수산물 식당, 어업인 휴게실 등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400제곱미터 규모의 수산물 유통 물류센터를 지었습니다. 삼척시는 운영 조례를 만든 뒤 위탁 운영자와 계약을 마치면 내년부터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